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긴 패딩을 꺼내서 입었었는데요. 그만큼 그냥 맨손으로 나가면 손이 조금 많이 시릴 정도로 오늘도 굉장히 무장을 하고 아이 등교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이 난방을 틀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작은 히터라고 할까요? 열 히터? 이거를 좀 켜봤습니다. 또 에어컨을 청소하시는 분께서 오늘 방문해 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어, 참 에어컨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참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또 에어컨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짜를 좀 따뜻한 날에 했었으면 가장 추운 날에 또 이렇게 부르게 되어서 어쨌든 오시면은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뭐 항상 뭐 늘 그래왔듯이 뭐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뭐 복음 뭐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함정인 것 같아요. 항상 경험에 의지하고 경험의 축적에 의지하고 늘 그래왔으니까 그런 생각 버리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처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렇게 좀 겸손하게 복음을 또 하나님 의지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고 진짜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제가 몸살이 좀 났었어서 저도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뭐 붙여 주시는 그런 또 사람들과의 또 재미있는 그런 또 시간을 보낸다고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 저도 몸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교제를 해 가야 되니까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지치고 나도 좀 한눈 팔면은 4시간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는 막을 수가 없지만 내가 또 거절을 좀 하면서 그렇게 한번 뭐 거절을 많이 하다 보면 교제가 그렇게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잘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만큼을 이제 인지를 하고 제가 교제를 하는 거죠. 내 형편, 내 몸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좀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예전에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요 근래에 좀 저에게 좀 이렇게 놀자고 그런 말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좀
내가 뭐 핑계야 많겠지만 몸도 그렇게 뭐 좋은 편도 아니고 해서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게 하고 그 이상은 내가 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학교로 나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가 뭐 전에 놀았던 것처럼 또 놀이터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뭐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저번에 또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놀이터는 가지를 말고,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친구 집에서는 뭐 좀 가까울지 몰라도 저랑 또 그 친구 집이랑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 골목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다녔던 골목이지만은 제가 일부러 막 거기 그쪽으로 막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큰 길로 가고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 어쨌든 뭔가 빙 둘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그래도 뭐 하루에 몇 번이고 이렇게 다리로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만약에 놀게 되면은 많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만 놀아야 되겠다 하면서 거절을 했죠. 나는 학교에서만 놀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 금방 수긍을 안 하죠. 아이 놀이터에서 놀아요 하면서 제발 하면서 막 그렇게 부탁을 하니 그래도 저는 이제 굳은 마음으로서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니까 그 아이가 막 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울상이 되어서 막 진짜 막 마음이 이제 막 낙심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낙심이 되는 게 내 눈에 보이지만 나는 아닌 거는 아니다. 나는 오늘 뭐 나중에 뭐 갈 값이라도 오늘은 내 몸이 좀 지쳐 있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 상태라서 무리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절했죠. 거절을 하고 또 만약에 학교에서 놀 거면 또 제가 뭐 30분만 놀다가 갈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3시고 4시고 뭐 상관없이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노는데 30분이라 해도 결국엔 1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해버렸고, 그 친구가 이제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놀면은 그때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운동장에 친구들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놀 친구도 없어서 재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하면서 여기서만 놀다가 집에 갈 거야 하면서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게 참을 만큼 참았죠. 참을 만큼 참아서 이렇게 딱 터져버렸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규칙을 정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칙이 아니라, 규칙은 맞죠. 규칙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죽이 맞다고 할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즐거움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적은 그런 좋은 시간까지 가기에 정말 그 친구랑 저랑의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정말 힘들죠. 그리고는 이제 또 뭐 이모가 다 거절을 하니까 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까지 그러면은 저 혼자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놀이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본인의 집의 방향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만 놀다가 집에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그 큰 길로 해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 동안에 너희 집에 이제 어 집으로 같이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너희 집 방향이 나오면 그때 이제 헤어질 거라고, 그렇게 절대 제가 둘러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저 혼자 집에 가라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다 혼자 집에 가지. 뭐 제가 이제껏 뭐 그 친구 뭐 이렇게 데려다 주고 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의 입장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이게 책임적인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물러서지 않고 제가 해야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책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그게 책임이지 하면서, 내가 뭐 너희 집 가는 방향까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언쟁이 끝이 났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거절 할 수 있는 거절을 다 해버려서 마지막에는 제가 울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은 울게 놔둬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모한테 안겨서 울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겨서 울면 내가 토닥토닥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말을 끝 마치고 같이 놀게 되었죠.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오고 그 친구를 이제 3명이서만 놀아야 됐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고 하니 물귀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미끄럼틀로 이제 올라가서 물귀신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끼리니까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시시해서 그만두겠지, 오래 못하겠지 했는데, 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정말 학교에서 제가 교제했던 정말 어린 친구, 그 친구가 또 이모 하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달려왔고, 그 언니도 같이 이렇게 저에게 와서 같이 물귀신을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의 장점은, 그 친구는 저랑은 의견이 굉장히 안 맞는데, 외부에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뭐 본인과 나이가 맞지 않던지 뭐 성격이 맞지 않던지,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친구를 그렇게 막는다는 그런 느낌이 예전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요 최근에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와도 같이 하자 했을 때 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학년 그 친구가 처음에는 성격을 몰랐는데 놀이를 같이 하니까 그 햄버거 먹었던 그 언니랑 몇 살 차이 나죠? 한 2살 차이가 나네요. 2살 차이 나는데 정말 의견 대립이 많더라고요. 잦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언니한테 딱 걸린 거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우기게 되는 거죠. 아니야, 이게 맞아. 하면서 끝까지 절대 굽히지 않고 그래서 그 친구의 성격을 제가 보게 되었죠. 아, 약간 경쟁심이 좀 있구나. 언니라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약간 트러블은 잦았지만 그래도 놀이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물귀신을 끝내고 우리가 경찰 놀이를 하자고 경찰과 도둑이라는 또 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글짐에서 도둑들이 정글짐 안에 갇혀 있다가 경찰이 이렇게 한눈 팔 때 도망가는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을 할 때도 그 저학년 친구가 뭐 이렇게 뭔가 약간 규칙에 어긋난 것처럼 언니가 보이면 그 햄버거 먹었던 그 친구가 막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좀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 하면서 제가 이제 중재자처럼 그렇게 이제 입장이 되어버렸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놀이를 이어갔는데 그 저학년의 그 친언니가 그 친언니의 같은 반입니다. 같은 반의 친구가 갑자기 한 명이 어디선가 나타났더라고요. 나타나서 저희가 경찰과 도둑하는 그 게임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복음의 대상자 같은데 저희가 이제 조금만 놀이 하다가 제가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학년의 친언니가 그 친구의 이름을 쟤는 누구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에게 제가 복음은 전하지 않았는데 꼭 그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음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나 오던지 이름부터 저에게 이제 대신 얘는 누구예요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또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래랑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술래가 되었죠. 근데 게임이 시작하면은 그 술래가 된 친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잡으려고 용을 써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약간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게임을 왜 시작을 하지 않지 할 정도로 좀 처음에는 좀 낯선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금방 이렇게 막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잡으려고 이제 마음이 딱 섰을 때 그때 이렇게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게 게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괜찮을 타이밍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잘 들었을지 못 들었을지 복음을 전한 타이밍에 막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좀 묻히는 것 같았는데 일단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저학년인데도 막 뭐랄까요? 좀 초등학생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쉽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뱉었고, 또 사회의 그런 이슈 중에서 약간 19세 쪽으로 그렇게 막 약간 범죄에 관한 그런 내용도 그냥 막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가 약간 그런 곳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말에도 제가 막 아우 그런 말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 들어줬습니다. 들어줬는데 어쨌든 굉장히 특이했어요. 특이하고 성격도 특이하고 웃기고 또 막 말도 많고 그 친구가 집에 집에서 집에를 못 들어가고 학교에서 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집에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건지, 막, 저에게 또 걱정을 주는데, 이 걱정이 정말 심각한 걱정이 아니라, 아, 그냥 장난을 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찰과 도둑이라는 게임을 실컷 하고 이제 제가 가야 할 시간이 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화장실을 좀 들렸다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화장실로 이렇게 학교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놀이를 끝냈으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다 운동장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 세 친구도 저를 따라오고 그래서 저를 따라와서 너희 따라와도 괜찮냐 하면서 막 언니가 혼자 화장실을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따라와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안 따라오게끔 그렇게 제가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그렇게 말을 좀 하더라고요. 아, 얘들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따라오니까 본인들이 이제 저도 화장실 갈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같이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뭐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새 친구가 막 굉장히 재밌어요. 막 말하는 것도 재밌고 막 엉뚱하고 막 그래서 이상하게 친해져서 손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손을 이렇게 그 친구가 덥석 잡았나요? 이렇게 같이 자연스럽게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 참 재미있는 친구네. 그런데 몰라요. 이 친구가 좀 마음이 열렸는지 저에게 손을 잡고 좀 이렇게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예전에 친했던 그런 친구처럼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교문 바깥까지 이제 그 친구가 따라 나오게 되었고, 그 새 친구는 자꾸 폰이 없다고 하고 집에 못 간다고 막 그래서 아이고 야 어떡하냐 하면서 이모가 데려다 줄 수도 없고 그 같은 동급생 그 친구에게 집에 못 갈 것 같으면 진짜 이 친구 엄마한테 좀 부탁을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이 근처에 경찰서도 있지 않냐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렇게 처신을 하라고 당부를 하고
저는 저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집에 못 가니까 그래도 이제 문구사 쪽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첫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가면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진 일주일 동안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친구라서 이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가 뭔가 이제 이모랑은 이제 학교에서만 이렇게 보냈어서 같이 교문을 나오고 이제 제가 가는 큰 길로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렇게 또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습관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저도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좀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모가 지금 돈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빨리 수긍을 하더라고요. 수긍을 해서 이제 본인이 그 뭔가 뭘 사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가게에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오빠가 좀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뜰 것 같아서 우리는 가게 밖에 있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예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오빠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 친구가 이제 오빠에게 오빠 들어갈 거니까 괜찮지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도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은 네가 들어가면은 물건 이런 거 사면 안 돼? 이렇게 제가 당부를 했죠. 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별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저희 아들도 감정이 막 격해지고 그러진 않았고 그 친구가 그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더라고요.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와서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뚜껑에다가 조금 이모 먹으라고 막 덜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고 이제 저희 아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또 제가 시간이 있어서 또 한 30분 정도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목요일 날은 뭐 놀 생각이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이제 저랑 교제는 조금 하고 싶어서 그 저희 아들이 마치기 전에 학교하기 전에 전화를 줬죠. 저에게 전화를 줘서 이모 저는 지금 학교 있지 않다고 본인이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이모가 놀이터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모가 놀아준다고 하면은 제가 집에 안 들어갈 거고 학교에서 논다고 하면 저는 집에 그냥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나는 오늘 무조건 학교에서만 놀 거야 하면서 놀이터에서 놀 생각이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뭐 이모가 거절하는 것을 어렴풋이 좀 짐작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었던 것 같고 뭐 또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어렸을 적 사진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뭐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래서 뭐 전화 통화로 아이고 이 사진 정말 귀엽다 하면서 너랑 정말 안 닮았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귀엽구나 하면서 사진을 감상하면서 그렇게 좀 오래 통화를 하고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아, 이모에게 전화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이제 바로 여기 사무실에서 학교로 가게 되었고, 제가 학교를 가니까 이제 행동대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반갑다 하면서 막 행동대장에게 놀 수 있냐고 얘기를 하길래 놀 수 있다. 조금만 놀 거야.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햄버거 먹었던 친구는 뭔가 강하게 제가 거절을 안 하면 제가 막 이렇게 그 친구의 의견에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막 30분만 놀 거야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선을 그었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또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얼마나 또 아쉬워하고 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어렴풋이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0분만 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만 놀다가, 저에게는 30분이었죠. 조금만 놀다가 집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줬죠. 그래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랑 그리고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가 이제 내려왔었죠. 내려오고 이제 저희 아이도 같이 내려와서 같이 이제 놀자고 했었고, 일단 뒤뜰로 갔죠. 뒤뜰로 가서 숨바꼭질을 저희 아이가 좋아하니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니까, 예전에는 행동대장이 숨바꼭질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랑 있을 때 항상 숨바꼭질을 좀 하자고 하니까 이제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한 2판 정도 했나요? 2판 정도 하고 나서 아이가 달리기 하고 싶다고 해서 얘랑 달리기 좀 하고 올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뜰에서 운동장 쪽으로 나왔는데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같이 따라 나오고 내가 달리기를 하려고 하니까 행동대장도 흔쾌히, 저번에는 막 하기 싫어하고 했었는데 흔쾌히 이제 같이 달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귀신을 하자고 했었나요? 어쨌든 물귀신을 저희 아이가 하자고 했었는지 몰라도 물귀신을 하러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운동장에서, 예전에 한 뭐 저희 아이가 4학년 때 그때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지, 5학년 때는 선생님이 좀 제재를 하셔갖고 뒤뜰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재를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놀다 보니까 뒤뜰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장소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좀 운동장 밖으로 제가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귀신을 하러 그 미끄럼틀 쪽으로 갔었었는데 물귀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어제 그 전날에 놀았던 그 저학년 친구가 저를 알아봤죠. 알아보고 막 이모 반갑다고 막 왔는데 제가 얘도 같이 물귀신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한 반 정도를 했나요? 근데 그
저학년 친구의 친구들이 또 우르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귀신을 하려고 했는 인원이 너무 많아지게 돼서 그 미끄럼틀 계단에 올라가면 그 미끄럼틀 위에 사람들이 너무 옹기종기 이렇게 붙어 있게 돼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이제 터졌고 놀이를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무언가 이제 그 저학년 친구가 이제 언니들 노는 곳에서 끼우고 싶어서 저도 같이 놀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됐죠. 얘들이랑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여자애들 이렇게 둘러싸서 이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학년 애들이랑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우리끼리 놀아요 하면서 원래 우리끼리 놀았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만이 나왔었고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도 그 친구의 의견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행동대장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행동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너희들 의견을 알겠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놀이 한 판만 이모랑 같이 하고 다시 얘들이랑 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괜히 한 판만이라고 제가 말한 것 같아요. 한 판은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행동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한 판 놀면은 얘들이랑은 더 많이 놀 거 아니잖아요. 많이 놀 거잖아요. 하면서 행동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인데 이모의 성향을 아는 거죠. 우리끼리 논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놀다가 갑자기 다른 외부 친구가 끼었는데 우리끼리 노는 시간은 적고 외부 친구랑 같이 노는 시간이 많다는 게 그게 불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은 이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놀 수가 없다라고 계속 제가 표명을 했습니다. 미안해, 네 마음은 알겠어. 그 맨 처음 불만을 토로했던 친구에게도 네 마음을 알겠어. 그래 그렇구나. 네가 진짜 싫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읽어줬는데 그래도 이모는 안 돼. 이모는 같이 놀아야 돼. 그냥 그 친구들의 눈에는 노는 것만 보이니까 그게 맞는 그 룰이죠. 근데 저에게는 이제 이게 놀이로서만 아니라 이제 외부인의 그런 뭐 복음으로서의 교제도 함께 포함된 거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막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의견도 맞고 저 의견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린 친구도 이모 같이 놀아요 이렇게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의견이 끝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언니들의 말이 맞지만 틀렸다. 이 친구랑 같이 노는 게 저에게는 맞지만 언니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또 이런 이방인의 그런 외부의 친구가 이렇게 올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기존에 있던 그 언니들이 너희들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방인도 좋지만은 이 본래의 이 멤버가 있어야지 이방인들이 이렇게 출입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에게 미안하다. 오늘은 언니랑 놀아야 되겠다 하면서 다음에 놀 수 있으면 놀자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저학년 친구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토도 달지 않고 그 친구가 막 우기는 친구였는데 토도 달지 않고 네 이렇게 하면서 돌아서서
그 함께 왔던 무리랑 이렇게 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뚜벅뚜벅 뒤뜰로 다시 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랑 이제 행동대장이랑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랑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의 친구랑 이렇게 네 명이서 뒤를 돌아서 터벅터벅터벅 뒤뜰로 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가 막 그때도 화가 났었죠. 의견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화가 났어서 그랬는데 더 심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저랑 성격이 똑같아서 제가 초창기에 이제 솔직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로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했던 그 모습이 그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대로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배워서 이제는 참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 친구의 솔직한 모습을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 제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제가 사랑과 인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솔직한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평을 막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좀 강하게 하는데 제가 막 정말 삐지겠더라고요. 삐지는데 삐지는 마음을 이제 감추고 이제 그 친구에게 저도 얘기를 했죠. 그거는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일 뿐이니까 그냥 네 마음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지소를 좋아하는 친구가 약간 놀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그거는 네 마음이야. 하지만 이모가 오늘 즐겁게 놀려고 마음 먹었던 마음을 네가 너의 그 불만이 있는 마음으로써 나에게 이렇게 지장을 줄 수는 없어. 이렇게 이제 제가 선을 그어버린 그런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이제 헤아린 거죠. 마음을 헤아렸다기보다는 너의 분위기로서 내 분위기를 지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친구들이랑 교제하려고 제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너희들이 기분이 상해서 이모한테까지 그렇게 영향을 주냐. 약간 저도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강하게 그건 네 마음일 뿐이야. 네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도 그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터벅터벅 뒤뜰로 향했는데 참 그 분위기를 견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모는 자꾸 이제 너희들끼리만 놀지 않을 거야. 이 친구 다른 외부 친구들이랑 놀 거야 라고 입장이 이제 이렇게 대립이 됐는데 결국엔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친구들의 입장을 들어줬잖아요. 들어주고 저도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 친구들도 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우리가 놀자고 했었고 이제 뒤뜰로 가서 놀 준비를 하는 그 타이밍까지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얼굴을 서로가 다 붉혔는데 또 좋은 마음을 막 짜내갖고 다음 놀이를 진행해야 되니까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 그냥 좋게 하자 하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기분 풀어 하면서 이끌 수도 없고 저도 뻘쭘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냥 뻘쭘하게 기다렸죠. 그냥 말없이 기다리자. 기다리면 얘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정리해서 나에게 놀자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굉장히 뻘쭘했습니다. 뻘쭘하게 저도 이렇게 앉아있었죠. 넋놓고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기다렸죠. 그 친구들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그랬더니 좀 한참을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이 이제 정리되었고, 뭐 정리가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겠죠. 이모랑 놀아야 되니까 정리가 되었고,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랑 한판 놀고 그 어린 친구랑 놀자고 제가 제안했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주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그럼 나는 이 어린 친구들을 포기할게. 하지만 너희들이랑 노는 거는 딱 한 판만 놀 거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심을 많이 발휘를 하지 못했죠. 난 너희들이랑 딱 한 판만 놀고 내가 집에 가는 게 뭔가 그 어린 친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좀 동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이랑 놀지는 못했지만 이모는 아까 말했던 그 한 판을 약속을 지키고 집에 갈 거야.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공평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들에게 제가 이해심을 발휘를 하지를 못했죠. 그래도 한 판만 한다 해도 결국엔 또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판이 두 판이 되고 한 뭐 서너 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힘이 없어서 힘을 많이 쓰지 말고 술래잡기를 하자 했는데 그거를 행동대장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모 막 그렇게 열심히 안 뛰냐고 하길래 제가 이모는 지금 몸살이 나서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너무 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줬었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죠. 그 친구들은. 뭐 나는 좀 헤아려 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좀 어른들의 세계처럼 내가 좀 몸이 약해 하면은, 그래. 뭐 섭섭하지만, 그래, 알겠어.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어린 친구들은 몸이 아프다는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해의 감정이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들은 본인들이 아파도 뭐 학교를 가고 뭐 놀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제 몸을 아끼니까 얼마나 게임이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다가는 이제 좀 평정심에서 좀 제가 적응이 되니까 한 번 한 번씩 좀 제가 무리를 좀 했었죠. 무리를 하면서 막 친구들을 좀 빡시게 쫓아다니면서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친구들이 재미가 붙어서 막 요리조리 막 피해 다녔는데 너무 막 정신없이 저도 막 잡으려고 뛰다 보니 또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저의 노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고 한참을 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한 판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이제 하자고 붙잡으니까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내가 집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는 내가 갈게 하면서 가니까 막 행동대장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더 하고 가요 하면서 막 저를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는 수긍 못 해줄 것 같아 하면서 아니야 이모는 갈 거야 했는데도 아니에요 한 판만 아니야 이모는 갈 거야 아니에요 한 판만 계속 그게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게 필요가 없다 행동을 하자 싶어서 저희 아이한테 가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이만 붙잡으면 이모가 안 가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저희 아이가 오기만 기다려야죠. 그래서 저는 나는 먼저 갈 거야 하면서 제가 먼저 나왔죠. 나와서 계단을 내려와서 응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차피 운동장으로 하염없이 교문 쪽으로 돌아서 가봤자 절대 저희 아이는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 다리만 아플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응원석 쪽에 이렇게 앉아서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붙잡아 뒀지만은 뭐 그 친구들도 저희 아이를 데리고 저 가는 방향 쪽으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빠를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옆에 두고 본인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한참 기다렸죠. 한참 기다려도 안 오면은 안 온다라는 생각에, 괜히 내 마음만 낙심된다는 생각에, 제가 그래도 좀 너무 서운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평정심으로 그 친구들을 대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터덜터덜 돌아가니까 한 명 한 명씩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하면서 안 갔어,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주니 저는 간 줄 알았어요 하면서 행동대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이 뻘쭘하지 않게끔 제가 좀 분위기를 그렇게 흐트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집에 가자 하고, 제가 일부러 좀 뒤로 돌아서 가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잘 받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 기분은 한참 기다려도 내 기분은 상한 기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하고 싶었죠. 제가 집에를 돌아왔는데 굉장히 좀 슬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는 뭐 본인의 성격이 얼마나 개성이 있든 말든 간에 외부에서 친구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인데, 오히려 좀 의견은 좀 행동대장 무리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외부인을 이렇게 좀 그냥 좀 편을 가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참 많이 좀 돌아와서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기존에 있던 교회를 만들어갔던 그 성도님들 분명 존경스럽죠. 존경스럽고 그 성도님들의 터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외부인이 왔을 때 그들을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교회 안의 무리에서도 편을 가르고 이런 모습이 좀 제가 느껴져서 참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었죠. 그 친구들도 뭐 순수한 마음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회에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다 갖춰 있고 기존에 그 교회를 만들어 갔던 그 뭐 성도님들 뭐 젊으나 나이가 많으시나 그 사람들의 주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러니까 이끌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교회에 이제 외부인이 왔을 때 그 외부인을 태하는 태도 그리고 외부인의 입장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편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존에 미리 일찍 친해져 있으니까 분명 외부에서 온 사람을 불편해 할 거야.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끼므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 할 거야. 어색해 할 거야. 낯설어 할 거야. 그런 것을 외부인이 미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마음이 쏟기고 감사하고, 뭐 다음에 왔을 때도 저에게 친절히 대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저에게 약간 좀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끼리끼리 노는 무리들은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본다는 거죠. 외부인의 입장에서 삐딱하게 보고, 아, 나도 불편하다, 당신들도 불편하지만 나도 불편하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끄게 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있었고,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찬양제에서도 작년에도 찬양제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죠. 찬양제가 어떤 분위기인가, 대형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뭐 나름 뭐 지도하시는 분께서 막 옆 사람이랑 이렇게 좀 인사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었는데도 굉장히 어색하고, 결국에는 이제 좀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모르겠어요. 올해 추수감사절 찬양제는 제가 또 그런 분위기겠지. 그리고 이렇게 출전하는 그 찬양제에 출전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뭐 전도회라든지 뭐 청년부라든지 매년 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런 편견.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그 사람들이랑 아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게 정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뭐 외부에 뭐 그런 뭐 행사도 몰랐던 사람이 이렇게 끼면 끼어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 작년처럼 그런 분위기일 텐데 괜히 내가 가면은 더 잠자된 외로움이 더 극대화될 텐데, 그래서 가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이방인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보면은 이제 저랑 교제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다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오면은 나 여기 안 올 거예요. 그 친구는 싫어요. 이런 게 많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보는 저는 안타깝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성격이 안 맞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였을 때를 제가 겪어봤습니다. 겪어봤더니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는 않고, 그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도 대립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행동을 하는 무리끼리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겪어보니. 그래서 이제 걔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랑 친한 친구만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만족해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좀 그 모습도 안타까웠죠. 뭐 너희들이 만족했을지언정 우리는 원래 한 몸의 지체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교제를 하는 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도 이게 햄버거 먹었던 친구가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마음을 완전 닫아서 저희 사무실에도 놀러 오지 않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개성은 점점점 강해지지만 저에게 의견을 막 더 말하지만은, 이상하게 불편했던 친구의 한 명을 지목해서 그 친구가 좀
좀 더 좋아져요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옛날에도 그 친구도 막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친구가 오면 이렇게 받아주고, 또 저희 사무실에 오면은 항상 그 행동대장이랑 이렇게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털을 잡고 있으니까 오기를 불편했는데 용기를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막 친구를 데려오고 막 그런 게 좀 굉장히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아,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교회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직장에서 그 공동체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 불교 다니시는 분,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나랑 성격이 좀 다르고 한 번씩 좀 세게 이렇게 저에게 표현을 했을 때 제가 좀 두려웠다.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시선을 같이 둬야 되는구나. 같이 두고 같이 행동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도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 불교의 선생님께서 마음을 많이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되게 맞춰주세요. 맞춰줘서 지금까지도 교제를 잘하고 서로 말 조심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죠. 이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데 내가 만약에 교회에 갔을 때 저를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청년부 그리고 좀 정말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선생님들 에게 내가 이렇게 좀 머물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 제일 어려운 게 인사죠. 인사를 해도 표정이 그렇게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거의 표정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막 이렇게 그냥 저의 인사를 이렇게 못 보신지 몰라도 이렇게 지나치실 때도 있고 해서 제가 점점점 인사를 하기를 좀 꺼렸는데,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그런 데구나.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오는 친구들도 서로 성격이 맞지 않지만 저희 사무실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냐. 단 몇 분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찬양제 내가 추천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 미리 온 사람들, 미리 친해졌던 사람들이랑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갖고 있는데 괜히 내가 끼어서 뭐 외로움을 스스로 사는 그런 것을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내가 출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인사 이렇게 드리고 뭐 만약에 찬양제 출전했으면은 뭐 응원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감상 같은 거 뭐 잘 봤어요, 뭐 아이고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을지언정 그냥 그 행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정말 저희 뭐 의미심터 정의에도 있듯이 정말 교회는 그들만의 기대치, 만족,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불편한 사람들이 항상 끼어야 되는 게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어린 그 친구들도 참 고학년 언니들도 우리끼리 좋은 축제잖아요. 좋은 축제인데 갑자기 이방인이 탁 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자기들의 기대치 만족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들만의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대표로서 불편해도 뭐 행사 자리나 끼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뭐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더라도 그냥 구경만 할 값이라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죠. 얘기를 하다 보니 또 1시간이 넘어갔네요. 이쯤에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